엄마, 또 뭐야? 이번엔 뭘 또 문제 삼으려고? 그 태도에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문제. 내가 문제를 만든 거야. 내가 준 돈으로 차린 카페를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사업이 안 되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법. 내가 찾은 방법이 카페를 몰래 팔고 다른 걸 시작하려는 거였어? 웃기지 마. 내 돈으로 차린 거니까 팔아서라도 돈 갚아. 도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엄마가 우리한테 준 돈이잖아. 준 거면 내 돈이지. 왜 자꾸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야? 그 말을 듣자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준 거라고.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믿고 도운 거야. 내가 그 돈을 그냥 줬다고 생각해?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됐어.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내가 내 돈을 쓰고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면서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내가 도와달라고 했고 잘해보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깼으면서 내버려 두라고?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다고.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도망칠 생각부터 하냐? 카페를 팔고 싶으면 팔아. 하지만 내 돈 먼저 갚고 나서 하라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책임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송정숙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정숙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이 도시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삶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남편과 결혼 후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 애썼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한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카페는 우연히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했던 생계수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카페는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테이블 몇 개 놓고 간단한 음료만 팔던 곳이었죠. 그러나 손님들의 발길이 늘고 제가 이 일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작은 가게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안가에 자리 잡은 지금의 카페는 꽤 규모가 큽니다. 내부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고 바깥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참 예술이에요. 손님들은 좋은 커피를 마시며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카페를 키우는 동안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들들이었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제가 키워야 했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장례식 날도 제가 울면 아이들이 더 힘들까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에 혼자 있을 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아들 도윤과 민석은 그런 저를 보고 자랐습니다. 도윤은 장남답게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을 잘 챙겼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고분고분 잘 따르던 아들이었죠. 민석은 반대로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집안을 웃음으로 채워주는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두 아이가 있기에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벌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들들 교육비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학원비와 학용품, 교복까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제 마음을 알았는지 성적도 좋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을 때는 너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아들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도윤은 졸업 후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몇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들어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도윤은 재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면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아내 연지와 함께 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손자 재민이랑 셋이 같이 왔더군요. 저도 손자를 만난 게 오랜만이라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도윤과 연지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도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요즘 좀 힘들어. 제가 아들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물으니 도윤은 서울에서 사업이 계속 잘 풀리지 않아 이대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부산으로 내려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지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부산에 와서 재민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도 손자랑 함께 지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제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도윤의 얼굴과 그 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든 걸 보면서 외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생활을 흔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일하는 내내 멍하니 손님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아들 내외를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산으로 내려오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가 앞으로 맞이할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제 삶을 흔들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들 도윤 내외가 부산으로 내려오기로 한 날, 저는 카페 일도 잠시 쉬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과 손자 재민을 맞이할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는 손자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할머니하고 외치며 안겼습니다. 그런 재민이를 안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군요. 도윤은 제게 다가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세를 질 줄 몰랐네. 제가 아들에게 형식적인 말은 됐으니 얼른 짐부터 풀라며 등을 떠밀었죠. 연지도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짐을 들여오면서 제 안방 옆 작은 방을 재민이 방으로 꾸몄고 도윤과 연지는 제가 쓰던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살게 된 첫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재민이는 새로운 방이 마음에 든다며 신이 나 있었고 도윤은 저를 도와주겠다며 카페 일에 관여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배우고 싶어. 요즘 카페 장사도 배울 만하잖아. 제가 어설프게 대답했어요. 그냥 편히 쉬어. 카페 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하니까.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지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아주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그 말들이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들 내외가 저의 생활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연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도와주겠다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냉장고를 정리하겠다며 반찬을 새로 사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더군요. 제가 아깝지 않냐고 묻자 어머님, 이런 건 오래된 것 같아서요. 새로 사다 놨으니 드시면 돼요. 마치 제가 관리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가 조금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카페에 나와 수익을 확인하며 계산대 근처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매출은 어때?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늘 비슷해. 이 동네 단골들이 많아서 크게 변하지 않아. 그러자 도윤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메뉴도 좀 바꾸고 분위기도 더 세련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내 카페는 그런 트렌드랑 안 맞아도 돼. 손님들이 다들 이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뭐하러 바꾸니?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연지는 옆에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윤은 제 카페에 점점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개선이 필요하다느니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느니 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제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엄마, 내가 도우려는 거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식으로 저를 다독이는 척하면서도 자신이 옳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렇게까지 제 일에 관여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돕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과 연지가 계속 카페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괜찮으니 쉬라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 그냥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 제가 굳이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애초에 혼자서 충분히 잘 운영해왔던 일이었지만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진지해서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카페에 나와서 처음에는 간단한 일들만 도와주는 듯 했어요. 계산대 근처에 서서 음료를 만드는 걸 배우겠다고 하거나 손님들을 응대하며 서투른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서툰 모습은 점점 없어지고 둘이 아주 자연스럽게 카페 중심에 자리 잡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연지가 손님 테이블을 돌며 직접 피드백을 받겠다며 나섰습니다. 손님들에게 말을 붙이는 모습이 처음엔 기특해 보였지만 말을 끝낼 때마다 이렇게 덧붙이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곧 선보일 예정이에요. 더 세련된 분위기로 바꿀 계획도 하고 있답니다. 손님들 중에는 그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얹힌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메뉴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저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에서 레시피를 물어보겠다며 제 옆에 붙어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음료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좀 더 트렌디하게 바꿔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카페는 유행에 휘둘릴 필요 없어. 손님들은 내가 만든 걸 좋아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거든. 도윤은 잠시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서 완전히 납득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연지가 새로운 메뉴판 디자인을 들고 저에게 와서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글씨체와 색상이 가득한 메뉴판은 제 카페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바꾸면 어떠세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필요 없어. 메뉴판 하나로 손님을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카페는 이런 화려한 스타일이랑 맞지 않아. 연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루 종일 카페 안에 깔린 미묘한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이 한 번 더 나섰습니다. 이번엔 제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카페 운영 방식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가 도우러 온 건 고맙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돕는 게 아니라 사장처럼 군다는 생각 안 드니?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그냥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가 도윤의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를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자신들만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과 연지는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일만 도왔습니다. 손님 응대도 제 말을 따르며 성실히 했고 주방에서 음료 만드는 법을 배우는 모습도 진지해 보였어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을 오해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차분히 행동했거든요. 특히 연지는 주방에서 직원들과 친해져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과 연지가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번에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웠어.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손님들은 뭘 좋아하는지 말이야.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뭐 내가 배우겠다고 했으니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독립해 보려고. 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독립이라니? 연지가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카페를 하나 차려보려고 해요. 부산에서 어머님처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요. 도윤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독립하겠다는 건 반가운 일이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혹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제가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독립하는 건 좋은 생각이야. 언제까지 나한테 기대고 살 순 없으니까. 그런데 카페 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정말로 해낼 자신이 있는 거야? 도윤과 연지는 자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 우리가 엄마처럼 성공할 순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제 마음도 조금 놓였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어쨌든 노력은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대신 내 조건이 있어. 둘 다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뭔데, 엄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돈은 단 한 번뿐이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손 벌리진 않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카페 운영은 내가 지금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려 하지 말고 너희 방식으로 해. 그리고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약속할게.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 내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위치의 매장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줬고 카페 장비와 기본적인 물품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래처를 소개해 줬습니다. 도윤과 연지는 이런 과정에서 제 조언을 꼼꼼히 들으며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이제는 제게 기대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도윤과 연지의 카페가 문을 여는 날, 저는 재민이 손을 잡고 그곳에 갔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와야지. 앞으로 여기서 잘해봐. 그날 카페를 나서며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 내외에게서 손을 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응원뿐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 일이 제 기대처럼 잘 흘러갈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과 연지의 카페는 처음엔 꽤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몇 번 들러보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오며 밝게 인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메뉴도 그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것들을 추가해 놨더군요. 엄마, 손님들이 이 음료 되게 좋아해. 도윤이 웃으며 자랑하듯 말했을 때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장사를 꽤 잘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짧게 대답하고 급히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연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끊긴 전화가 며칠째 반복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손님이 많아서 바쁜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재민이를 데리러 갔을 때 카페 쪽으로 일부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내부는 여전히 깔끔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도윤과 연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제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지. 요즘 잘 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도윤은 웃으며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조용하긴 해. 다들 바빠서 그런가 봐. 제가 한참 동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는 예전보다 썰렁했고 메뉴판에는 새로운 음료들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너무 많아져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거 아니니? 기본만 잘해도 손님들은 만족할 텐데.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요즘 손님들이 다양한 걸 좋아해서 그래. 그날 카페를 나오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지만 도윤과 연지가 말하지 않는 이상 제가 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도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자리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도윤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요즘 카페가 생각보다 잘 안 돼.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손님이 줄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광고도 하고 할인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도윤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카페랑 협력하면 안 될까? 같이 이벤트도 하고 재료도 공유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제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제안이 꼭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다시 얽히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건 내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야. 처음부터 내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다시는 손 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 카페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너희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그게 진짜 독립이야. 도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이 시련을 겪어야 그들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민이가 카페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와 제게 안기더군요. 할머니, 나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 오늘도 디저트 만들어 줄 거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재민이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 줄게. 재민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브라우니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장난스러운 농담까지. 아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재민이가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말을 삼키더군요. 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카페를 팔고, 아, 맞다. 말하지 말랬지. 제가 순간 손을 멈추고 재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재민아? 카페를 판다고? 재민이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다정한 척하면서 물었어요. 재민아, 할머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래? 재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카페가 잘 안 된다고 팔고 다른 거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더니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도윤과 연지를 불러 앉혔습니다.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너희 카페 팔려고 한다며? 도윤과 연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카페를 판다니? 제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재민이 입에서 직접 들었어. 모르는 척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연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걸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힘들다고? 그럼 처음부터 뭐하러 시작했어?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였으면 차라리 나한테 손을 벌리지 말았어야지.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내가 힘들게 번 돈 털어서 도와준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좋아. 그럼 내 도와준 돈 다 돌려놔.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연지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그 돈을 당장 갚는 건 좀.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갚기 힘들면 그 카페라도 제대로 지켜. 너희가 무책임하게 행동할수록 내가 더 화나는 거 몰라?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더 노력해 볼게.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노력.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두 번 다시 이런 소리 나오면 그땐 정말 용서 못할 줄 알아. 그날 밤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이번에는 진짜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무책임하게 일을 벌이다 제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연지는 별다른 말 없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큰 문제는 없겠거니 하며 조금씩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단골인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 커피를 마시러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받으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무심코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가다 보면 그 도윤 씨네 카페 있잖아요. 거기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매물이라니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한데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라왔던데요. 손 놓으려고 하시는 건가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또 제게 말도 없이 일을 벌인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연지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전화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킷을 걸쳐 입고 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과 연지가 카운터 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부동산에 너희 카페 매물로 올렸냐? 도윤이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연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정. 그럼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래 일을 꾸미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도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왜 자꾸 엄마가 간섭해?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간섭. 내가 너희 도우려고 돈 털어서 도와줬는데 이게 간섭이야? 도와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거야? 그러자 연지가 한 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이 돈 돌려줄 능력 없어요. 차라리 카페를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페를 팔고 싶으면 내 돈부터 갚아. 너희가 나 몰래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 돈 돌려놓지 않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자 도윤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이 돈 우리한테 준 거잖아. 준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어. 그 말에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준 거. 내가 너희를 믿고 도와준 돈을 그렇게 내 멋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왜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날 끌어들였어? 도윤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받았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내 돈을 다 갚기 전엔 절대 끝난 줄 알지 마. 법적으로든 뭐든 내가 끝까지 찾아낼 거니까. 그렇게 말한 뒤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배신하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어. 그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믿고 도와준 아들이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걸 그냥 놔둘 순 없었어요. 저는 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도윤이네 카페 매물로 내놓은 거 확실한 거죠? 사장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누가 물어보러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분노가 더 치밀었습니다. 제가 돈을 투자해 어렵게 세운 카페를 몰래 팔려고 했다니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명의로 카페를 등록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때 제 돈으로 시작했지만 도윤이 명의로 해줬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아드님 소유로 간주됩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도와주신 금액에 대한 약정서나 증빙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약정서라니요? 저는 가족 사이에 그런 걸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구두로만 약속했던 게 후회되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믿고 도와준 건데.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한 대화 기록이나 거래, 내역 같은 것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기로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연지를 도울 때 썼던 돈의 내역을 찾아 영수증과 은행 송금 내역을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줬던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는 걸 새삼 깨달으며 이걸 이렇게 쉽게 저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다시금 화가 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도윤과 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카페를 팔 거라면 그 전에 내 돈부터 정리해. 너희가 약속을 깼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도윤은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게 좀 놔두면 안 돼?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놔두면 너희가 내 도움 없이 시작했으면 나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 하지만 내 돈으로 시작했으니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연지가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렵게 결정한 거예요. 이러시면 더 힘들어져요. 제가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힘들어져? 너희가 나 몰래 카페를 팔려는 게 더 힘든 일이야. 내가 너희를 믿고 도왔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힘들게 하는 거야. 도윤과 연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그들을 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준비해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아주는 건 여기까지라고 결심하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도윤과 연지는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도와줬던 마음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들에게 준 돈에 대한 기록은 모았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기본적인 거래 내역은 도움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녹취나 대화 내용 같은 것도 있으면 더 유리할 겁니다. 아드님이 처음에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한 과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대화를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다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 저를 무시하려 한다면 그 순간의 대화를 모두 기록해 증거로 남기기로 결심했죠. 며칠 뒤 도윤과 연지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봤는데 카페를 계속 운영하는 건 어렵겠어. 그래서 좀 빨리 팔려고 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할 거니? 도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나중에 잘 되면 갚을게.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제가 그 말을 끊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죠. 힘들다고? 너희가 나 몰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을 땐 힘들다고 말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연지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카페를 정리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정리,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그럼 내 돈은 내가 너희한테 이 돈을 맡긴 이유는 카페를 운영하라고 한 거지. 팔아서 딴짓하라고 준 게 아니야.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제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내 돈으로 이런 짓을 벌였으면서 지금 와서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럼 좋아.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내 돈 당장 돌려놔. 그 말에 도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엄마는 왜 자꾸 우리를 몰아세워?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힘들게 산다고? 내가 돈을 주고 도와주고 카페 차리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나 아니었으면 너희가 시작이나 할 수 있었겠니? 연지가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끝까지 확인할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고 도왔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배신하다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대처하고 제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핑계 삼게 놔두진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과 연지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도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카페 이야기로 오신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네. 카페 매물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사장님이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로 등록된 건 사실이에요. 매도 희망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도와준 돈이 3억이었는데 저 금액은 절대 제대로 평가된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돈을 챙길 심산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매물이 언제 올라온 건가요?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이라면 도윤과 연지가 제게 연락도 없이 이미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혹시 지금 이 매물 상태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조금 더 벌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행동을 빨리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저희가 법적 조치를 통해 매매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초기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록과 거래 내역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소유권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가족 간 감정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재민이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재민이를 안고 나니 마음 한편이 아릿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할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요즘 엄마 아빠는 어때? 재민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바빠. 근데 가끔 싸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민이도 부모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느끼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재민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요. 도윤과 연지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는 제가 준비한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제기한 매매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윤과 연지가 카페를 팔기 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변호사는 이 기회를 활용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초기 자금 지원과 관련된 금전적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과 연지를 직접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변호사한테서 연락받았지?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너희가 내 돈을 썼으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카페를 팔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연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그냥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녀를 가로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힘들어.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힘들면 처음부터 도움받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신뢰마저 깼어. 도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돈 줬으면 그냥 우리한테 맡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맡겨. 내가 맡길 만한 자격을 보여줬다면 맡겼겠지. 하지만 지금 너희 행동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연지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내가 정리할 거야. 너희가 카페를 팔든 다른 사업을 하든 내 돈부터 갚아. 그리고 그 뒤로는 내 앞에서 더는 가족 운운하지 마. 그 말에 도윤과 연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그들로부터 제 권리를 지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몫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만나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신 건 잘하신 겁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머님께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도윤과 연지와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입니다. 재민이는 여전히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아릿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보. 재민이는 여느 때처럼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재민이 오늘도 학교에서 잘 지냈어? 아이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상황도 잠시 잊히곤 했습니다. 재민이는 방긋 웃으며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초코라떼가 제일 맛있어. 음료를 만들어주는 동안 재민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그리고 어김없이 나오는 엄마 아빠 이야기. 할머니, 엄마 아빠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가끔 싸우기도 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선뜻 연민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와 저 사이에서 애만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가 음료를 마시는 동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가족이니까 조금 더 참아줘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선택이 맞는지 혹은 너무 잔인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도윤과 연지가 저를 배신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제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걸까?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도윤과 연지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켜야 할 선을 끝까지 지키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 줄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